안녕하세요. 세이렌타로입니다. 오늘은 재회를 희망하는 그 사람의 진심을 비추어 보고 앞으로의 관계 흐름부터 조언까지 타로 카드를 통해 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회를 희망하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카드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현재 여러분을 집중하시고 신중하게 카드에 적힌 그림이나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이렌타로의 그 사람의 속마음 재회편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더 체리엇 전차 카드가 나왔어요.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고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소중했었나 봐요. 과거를 생각하다가 웃기도 하고 우리의 마찰이 어떤 문제였을까? 문제점을 극복하고 잘 만날 수 있을까를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깊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현재 우리가 다시 만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포커스를 잡고 깊고 진중하게 우리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살면서 해보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을 통해 해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여러분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대요. 좋았던 기억이 많은 만큼 좋은 추억이 많아 떠오르기도 한 지금, 오랜 추억마저 잃어버릴 것만 같아서 여기서 멈춰야 할까? 이번 이별이 더 아름다운 이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대요. 어쩌면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이 연인 관계를 넘어 간직하고 싶은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나 봐요. 같이 보냈던 자기 자신의 그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대요. 지난 우리의 문제점들이 고쳐야만 하고 고치지 않으면 우리 사이는 똑같이 흘러갈 것 같아 새로운 시작을 하기가 두렵기도 하대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밀물과 썰물 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감정의 순간에 굴레가 있대요. 그 사람과 여러분들 사이에 마찰의 이유가 정확히 서로 알고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해요. 재회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노력해보고자 하는 마음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지에 생각하고 있음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해결하는 방법에서 해결하고 있음과 없음을 구분지어 멈출지 지속할지 염두하고 있대요. 재회를 하고 싶으신 여러분들이기에 지금 이 리딩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저 머뭇거리고 기다리기만 하고 참다가는 더 큰 문제로 걸음을 멈추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래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 문제에 해결에 대한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두 번째로 그 사람은 감정의 변화로 사고방식의 변화가 찾아오고 있음을 말해요. 우리의 현재 놓인 상황과 문제가 앞으로의 그 사람, 자기 자신의 성숙함으로 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과 다시 재회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나는 우리의 마찰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생각해봤어 라고 전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낸 방법을 전하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고 들어보세요. 괜히 어설프고
급하게 마음을 전해서 자칫 잘못 흘러가면 매달리는 연애가 되니까 차분하게 곰곰이 많이 생각하고 현실 가능성 있는 방안으로 이야기해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네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직설적인 표현, 행동,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말, 어떤 부분에 상처받은 점이 있대요. 더 상처받을까봐 먼저 나서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생각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미안함을 전해보고, 잘 모르는 부분이 없다면 혹시 나한테 상처받은 부분이 있는데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나 조심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까? 라고 조심히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진심을 끌어내 주세요. 말과 표현으로 그 사람 자신이 또 한 번 상처받을까봐 그런 게 강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잊은 게 아니고 방법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래요. 그 사람의 감정의 장애물 카드에서 시즌, 사계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사계절이 변화하듯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사이가 변화하고 있음을 감지한 상황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의 환경과 가치관이 변화하는 과정의 환경임을 알고 있어야만 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은 그때 그 순간에만 머물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변화하는 성격,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 환경이 변화하면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환경의 변화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은 현재 환경 속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틀과 가치관이 변화하는 시기에 놓인 순간이기 때문에 잘 잡아주시길 바래요. 우리는 그걸 권태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정확히는 각자의 가치관이 변화하는 시기에 행동이 변했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 변화에 오는 불안정함을 서로 지켜주는 것을 권태기를 극복한다 라고 표현해요. 그 환경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세요. 그 사람과 이루어지기 위한 보조 카드로 러브 카드가 나왔어요.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을 담아 표현해주세요. 둘 사이는 사랑하고 있는 사이가 맞아요.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에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고 그 마음이 올곧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해요. 아름답게 쟁취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역할이 우리 관계의 중요한 열쇠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다가가기만 해줘도 진심을 표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더 연상 같고 더 생각이 깊고,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관계가 지속할 수 있을지 못할지 하는 문제라 생각해요. 그 사람과 여러분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서로 몰랐던 마음속의 이야기를 해야만 해요. 이건 전화나 톡으로 하시길 추천드려요. 왜냐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못 전할 수도 있거든요. 가끔은 내가 직접적으로 하지 못한 말을 서로 눈을 마주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말을 서로 다 못하고 아쉬운 대화가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 조언 카드로 머니 카드가 나왔어요. 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일상생활 속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현재에도 큰 자리를 잡았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과 그 사람은 이미 서로에게 크게 자리 잡은 존재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는 존재래요.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무섭기도 하고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오해와 억측으로 우리 사이가 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좋은데 두렵다는 말, 이해가 가시나요? 그 사람과 여러분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소중하고 귀중한 인연이에요. 극복해서 더 단단한 사이가 되시길 바라면서 리딩 마치겠습니다.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이렌타로의 그 사람의 속마음 제외편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과 헤어지고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적응한 상태로 보여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거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더라면 연애하기 전에 감정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해서 지금은 차분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쉽게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항상 마음을 표현했고 그 마음을 주는 것이 이제는 지친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 사람은 내가 해준 것들이 닿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해주고 나서 마음에 대한 상처를 입었거나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다고 해요. 여러분, 그 사람과 만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둘의 관계 속에 한 사람이 서운하다고 생각이 들 때는 그만큼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했고 표현했고 시간과 애정을 듬뿍 담아 여러분에게 다가갔을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깊고 지금 받은 상처가 또 일어날까봐 겁나서 전처럼 아니면 전보다 더 잘해줄 자신이 없다는 게 그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그 사람은 지금 생각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추억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본인의 서운함이 지금은 내가 받은 상처가 생각날 때라고 해요. 나에게 받은 상처를 말해주고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과 다시 만나고 그 사람과의 재회를 다시 하고 싶다면 이해해주고 미안하다는 말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관심과 마음이 커서 기대가 많았던 만큼 서운함도 컸을 거예요. 잦은 연락을 하기보다는 한번 어느 날 시간을 만들어서 약속을 잡고 그날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끝. 그리고 시작의 카드인 데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과 여러분과의 진솔한 대화 후 일어나게 될 가까운 미래가 될 거예요. 만약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정말 끝이 될 거고요. 그 사람의 마음의 힘듦을 이해해주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이던 자세를 바꿔주신다면 재회가 가능할 거예요. 재회를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연애가 아님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해요. 우리들의 연애의 방식, 표현의 방식, 생각의 차이가 더 명확해질 거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알고 있던 여러분이 바뀌는 순간이래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그 사람이 순수했던 모습, 나에게 노력하던 모습들,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서 좋아해주는 모습들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과의 재회가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그 관심과 사랑에 대한 확신을 받고 싶어 해서
앞으로 표현에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공감과 이해, 그리고 표현을 원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과 재회를 이룬다면 여러분이 만나왔던 그 사람과 앞으로 우리의 연애의 방식에 달라짐을 느끼실 거예요. 전 연애는 그 사람이 더 노력했다면 앞으로의 연애는 여러분이 더 노력하셔야 할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의 장애물 카드에서 기쁨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나의 행복, 나의 가치를 더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 본인을 바라봐 주길 바라고 있고, 내가 그동안의 연애에서 내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삶의 이유를 두었던 것에 나에 대한 마음, 나의 이유를 찾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여러분은 연애에 대한 숙련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은 다른 부분에서는 뛰어난 대응, 지혜, 그리고 배려가 있었지만 연애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쳐나가야 하기에 이번 상황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은 상처로 인한 의심과 여러분한테 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받고 싶었던 상태가 되려고 해요. 카드를 훑어보니까 재회가 불가능한 것보다는 앞으로 재회 후의 충돌이 조금 더 걱정되기도 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두터운 확신을 먼저 주시길 추천드려요. 오랜 연인 관계, 깊은 관계였다면 노력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얼마 안 된 만남이라고 하면 재회 후 더 충돌하게 되고 보다 이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애 기간과 우리 사이의 깊이를 생각하고 리딩을 들어주세요. 그 사람의 공감과 이해가 여러분과의 대화 속에서 해결되었다면 안정과 더 깊은 관계 발전을 의미할 거고, 헤어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둘은 각 자리에서 안정감이 찾아올 거예요. 왜냐면 만족하고 내 선택이 틀림없음을 말해주거든요. 우리가 왜 헤어졌을까라는 이유가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행복해지거나 서로가 다른 인연을 만나 행복해지거나 하는 경우거든요. 그 사람과 여러분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헤어지고서도 인스타 연탐을 하고 있나 봐요. 어쩌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나에게 있기는 한 걸까까지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대요. 내가 아닌 그 사람이 연락을 바라면서도 내가 연락을 먼저 했었던 지난 날들 때문에 꾹 참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마지막 조언 카드로 리사일런스 카드가 나왔어요. 복원력을 의미하는 이 카드는 그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을이었다고 생각해요. 서로 좋아서 만나고 우리가 사귀는데 어느 순간 나는 항상 기다리는 일과 같은 존재였다는 마음을 회복시켜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그 사람에게서 도망치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거나, 이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은 어쩌면 예사롭지 않은 연애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순간의 연속일 거예요. 그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뜻한 성격을 꾸준히 노력할 수 있다면 재회 후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실 것 같고, 그 노력이 없다면 만나도 같은 일은 금방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연애가 얼마 시작이 안 되신 분들이라면 서로에 대한 오해와 억측의 연속이 될 수 있어서 더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속마음 재회편 2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이렌 타로의 그 사람의 진심
제외편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살펴볼게요.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과 행복했던 기억, 소중했던 기억들을 생각하고 생각한대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특별하고 본인의 가치관, 삶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한층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고, 나 자신의 가치를 알게 해주었고, 놓고 싶지 않았던 인연이래요. 인연을 넘어 귀인을 잃은 슬픔 같대요. 내가 앞으로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있을까?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일까? 내가 조금 더 성숙했더라면. 만나면서도 많이 생각하고 연애를 했지만 이별하고서도 그 생각들을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대요.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겁이 나기도 하고 내가 부족했던 것 같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미안하대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는데 벅차고 힘들고 자기 스스로 그 노력을 할 자신이 없대요. 사랑은 하는데 자신이 없대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해줘서 고마웠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나 자신이 행복했었다고 해요. 여러분이 그 사람과 이별하기까지에는 의사소통과 생각의 넓이와 깊이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성숙했고 그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그 사람이 많이 답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바라던 것은 큰 게 아닌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나 봐요. 또 그 사람은 직설적이되 상처받지 않게 표현해야 하는 어려운 사람이에요. 좋지 않은 말과 상처받는 행동과 말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혀서 여러분이 곤란했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과 연애할 때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들을 진정으로 알아주길 바랬던 부분이 싸움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고 의견의 차이에 서로 지치면서 여러분이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깊은 바닷속에 잠식되어 있는 감정 상태래요. 그 감정 상태가 행동으로 번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침묵으로 번졌대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공경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말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헤어지자고 말을 그 사람이 했다면 내가 여러분보다 못난 것 같고 더 잘해줄 자신이 없고 마지막 헤어질 때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 맴돌고 맺혀 있대요. 만약 여러분이 헤어지자고 했다면 그 사람은 내가 못났기 때문이야 하고 깊은 감정의 바다에 들어간 상태로 여러분이 나와의 감정이 끝났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대요. 상처가 많고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혼난 것처럼 두려운 마음이 커버려서 여러분에게 다가가지 못해요. 마음에 없는 소리를 밖으로 꺼냈고 그 말들이 머릿속에 맴돌다 그게 최면 걸리듯 그 사람이 맺혀있는 마음이래요. 자존감이 낮거나 여러분을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의 말이 곧 법이 되었다거나 그런 관계였다고 해요. 우리가 재회를 할 수 있을까의 문제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 상태로 변화하게 되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시다 보면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놓아야 하는 문제인지 답이 나올 거래요. 그 사람의 감정의 장애물 카드에서 월스니스, 가치 있는 일의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물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것도 맞을 거고요. 하지만 사람이 일도 해야 하고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면서 틈틈이 내 삶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사랑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사람의 가치 있는 일은 온통 모든 세상이 여러분으로 덮여 있었고 그 사람의 세상의 중심이 여러분이었대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는 것, 그런 가치가 전부였대요. 그 가치의 분배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네요. 만약 둘 사이의 흐름에 아무 대화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린다면 헤어졌다는 슬픔에서 재회를 하고 싶지만 이별에 존중하려는 태도로 받아들일 거고 막연하게 생각하게 될 거래요. 재회를 해서 연애를 하는 연인 사이가 되던 이별을 해서 멀찍이 떨어져 있더라도 응원하는 사람이 될 거래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재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정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안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한 가지에 집중하면 한계만 보이는 사람이고 분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통틀어서 여러 방면으로 집중, 분산시키는 연습이 필요한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어리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좋고 싫음이 명확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는 폭의 깊이가 다름에서 오는 대화의 깊이가 의사소통의 차이로 둘의 대화의 소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래요. 그 사람은 좋으면 나랑 결혼까지도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에 대한 크기의 결혼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결혼은 물론 좋아서 결혼하고 싶지 집도 필요하고 결혼식 비용도 들어가고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해야 해 라는 식의 대화들의 연속이랄까요? 그 사람의 생각과 표현과 가치관을 여러분이 충분히 끌어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의미가 강하대요. 그 사람의 노력이 있을 때 그때는 꺼내주셔도 될 것 같지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이념들이 틀리다기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사상인 것 같아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 사람의 고집이 여러분에게 힘듦을 줄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과 환경들을 표현하기에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환경을 겪어야만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회를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많이 지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는 리딩이 나오네요. 마지막 조언 카드로 경쟁 카드가 나왔어요. 우리가 정말 헤어지게 된 이별 속의 이유는 사랑에서 경쟁으로 번졌던 그 사람의 속마음이 변질되어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심 어린 말과 표현으로 전했던 말들이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자기 자신이 작아지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들이 맞음을 증명하고 싶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던 말들에 잘못된 방식으로 경쟁 심리가 생겼대요. 여러분의 판단력에 용기와 자신감을 얻으세요. 진심으로 해주었던 말들과 행동들에서 그 사람은 전달되지 않아요. 노력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절대 여러분의 생각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카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최종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표현했던 진심들이 재회를 바래서 더 큰 아픔으로 번지실까봐 되려 상처받는 일과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말 깊고 깊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이렌타로의 그 사람의 진심 재회편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로 스타 카드가 나왔네요. 별은 닿지 않는 존재로 이상형과 같은 이상에 대한 동경과 꿈을 꾸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 사람은 현재 놓인 상황에 대한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은 내가 바래왔던 이상과 현실, 그 충돌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만남의 순간부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표현했던 연락의 빈도수와 서운하고 좋았던 감정들, 사사로운 에피소드들 모든 것들을 다 말해줬을 만큼 여러분의 순수한 관심의 표현이
그동안 연애하느라고 못했었던 휴식, 육체적, 심리적 피로감에 얽매였던 것에 대한 해방감으로 그동안 못 챙겼던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나의 주변 소중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취미도 다시 시작해보고 여러 생각들로 가득 차고 있어요. 연애를 하다 보면 좋았던 감정들도 있어요. 단지 연애의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 그동안 절제했던 모든 것들이 해보고 싶은 마음인 것 뿐이에요. 우리의 관계에 놓쳤던 시간 속에서 여행이라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하는 활동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별보다는 방학 같은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지금 오는 이 고요함이 그 사람한테는 잠시 휴식같이 편안하다고 해요. 꼭 이별하고 처음에는 해방감 때문에 이별의 감정을 직시하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요.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복했던 때와 우리가 잘 극복해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네요. 둘 사이의 문제는 감정과 시간에 대한 타이밍이 어긋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럴 때 연락하게 된다면, 재회에 대한 마음을 전하면, 차라리 여러분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라면 이별에 대한 상처보다 이별 후 말에 대한 상처로 더 큰 상처를 받을 일이 그나마 덜 슬플 것 같아요. 괜히 어떠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 가슴 깊숙이 칼로 찌르듯 되려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감정의 해방감에 대한 모든 것을 느끼고 이별에 대한 직시를 하게 되는 순간까지를 기다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그 사람에게 어떠한 표현과 제스처를 하게 됨으로써 그 사람은 심리적으로 여러분과의 이별에 대한 직시가 더 늦어져서 여러분과의 재회가 서로에게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위선적인 태도로 재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겠지만 조금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분명 그 사람은 이별에 대한 슬픈 감정, 미안한 감정, 보고 싶은 감정, 여러 가지 복잡하게 휘몰아쳐서 좌절하고 이별에 대한 직시가 올 거예요. 그리고 이별에 대한 직시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하던, 전화를 하던, 집 앞을 찾아오던, 후회한다는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느꼈던 이별에 대한 아픔을 그 사람도 느껴봐야 해요. 그래야 돈독하거나 동등하거나 그 관계가 소중함을 서로에게 각별하게 느껴질 거예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역시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은 이제서야 이별을 다 받아들이고 괜찮아져서 내 삶이 안정되었는데, 겨우 잊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해서 감정을 휘젓게 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받아줄까요? 둘 사이의 장애물 카드로 여사제 카드가 나왔어요. 연인 사이의 이성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중요하잖아요. 감정을 빼고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의 지금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옳고 그름과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나의 지금 감정 상태는 괜찮아져서 재회를 굳이 해야 하는 생각이 들 거고, 그 사람이 힘들어지게 될 때가 올 때쯤이면 여러분이 이미 이별을 받아들였고 현실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의 가치와 다시 시작하는 두려움이 더 크게 와닿을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의 장애물 카드에서 희소성 카드가 나왔어요. 희소성은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현재 바램과 그 사람이 바라고 있는 현재의 바램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다른 의미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음을 뜻해요. 마음속으로도 누군가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울하기보다 즐거운 마음이 가득하기도 하지만 순간순간 여러분이 생각나기도 한대요. 만약 그 사람이 좌절하고 슬퍼하는 기간에 들었던 감정과 마음, 여러분이 좌절하고 슬퍼하는 기간에 들었던 감정과 마음들이 재회에 대한
긍정적인 발전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연애를 통해 느낀 점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 그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고쳐보는 계기가 될 거고, 우리의 연애에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함이래요. 그 사람이 바라는 연애는 평일에는 서로가 각자 일하다가 주말에는 애인과 보낸다든지 밸런스를 찾기를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연애를 하고 싶대요. 가슴이 설레는 연애보다는 서로 취미도 맞고 활동성이 있는 액티비티한 만남이 되었으면 하다고 해요. 가까운 미래에 많은 활동성을 보여지는 그 사람은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심리가 강하게 느껴지네요. 만약 그 사람이 우리가 재회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연애도 조금은 데이트를 할 때 물리적 거리가 먼 곳도 자주 다닐 수 있을 만큼 또 다른 연애의 재미로 바뀌게 될 거래요. 그 사람과 여러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만족스러운 연애가 될 거예요. 서로 각자가 중간에 잠시 쉬면서 서로가 특별하고 소중한 관계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매일매일 봐야 했던 연애가 서로 각자 시간을 잘 보내면서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 건강한 연애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충분히 아파하면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바래왔던 것, 우리가 이별이라는 것을 선택하기까지 우리 사이에 어떠한 해결을 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회를 하더라도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은 서로가 신뢰가 쌓인 것 같더라도 표현을 안 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자칫 잘못해서 어느 한쪽은 이별과 다름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재회 후 우리가 데이트하고 만나는 시간에 대한 텀과 부재를 꼭 잘 유의해 주셔야 해요. 만약 만나는 시간이 소원해진다면 이별이 어느 순간 진짜 이별이 눈 깜짝할 사이에 되돌릴 수 없는 이별로 변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같이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 개인 시간이 없어서 서로 각자의 시간이 부족해서 왔던 부분에 서로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게 되다가 없는 시간이 익숙해져서 편하고 없어도 각자만의 시간으로 보내는 게 익숙해진다면 안 된대요. 한 사람은 외향적이고 한 사람은 내향적이다 보니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을 따라가려니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을 따라가려니 몸도 마음도 답답하고 그 밸런스를 잘 잡아주시길 바래요. 마지막 조언 카드로 명확성을 구하다가 나왔어요. 우리 사이에 명확하게 감정, 표현, 시간 모든 것들을 구분지어 서로에게 충족되는 만족을 주어야만 해요. 우리는 서로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서로가 각별히 생각을 많이 해야 해요. 서로가 서로의 각자 시간을 존중해줘야 해요. 친구들과의 여행이라든지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잦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려면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한 분은 그 존중을 잘 할 수 있는데 한 분은 그게 어렵대요. 또 한 분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 가득하길 바라고 일상생활 속 틈틈이 함께 모든 것을 해야 하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서로가 성향의 문제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향 자체가 너무 달라서 고치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린 맞지 않아 라고 끝날 수도 있고 맞추는 과정이 힘들어서 포기할 수도 있고 잘 극복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과 그 사람만의 연애의 룰을 고려해 보신다면 좋은 재회가 될 것 같네요. 재회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4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